한국의 효율과 속도는 세계가 주목하는 매력 포인트인데요. 특히 관광 인프라나 서비스 분야에서 이러한 특성이 더욱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일본 여행 중 우연히 들르게 된 한국에서 이런 한국만의 매력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린 한 영국 여성의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녀가 경험한 놀라운 한국의 모습,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영국에 사는 에밀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연히 들르게 된 한국에서의 특별했던 하루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처음부터 한국 여행을 계획했던 건 아니었어요. 일본 여행을 준비하며 항공권을 검색하던 중 뜻밖의 발견을 했거든요. 런던에서 일본으로 가는 직항 항공권을 보고 있는데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쌌어요. 거의 제 한 달 월급을 날려야 하지 뭐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나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티켓을 발견했는데 직항보다 40% 정도 저렴한 거예요. 처음에는 좀 망설였어요. 환승이라니 너무 귀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비행 시간도 더 길어질 텐데 이런저런 걱정도 많았죠. 그런데 이게 금액 차이가 적은 게 아니라서 환승 쪽으로 마음이 기울더라고요. 게다가 인천공항은 아시아의 허브 공항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터라 더 호기심이 생겼어요. 검색을 해보니 정말 다양한 항공편이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더군요. 도쿄나 오사카로 가는 직항보다도 가격이 훨씬 합리적이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요즘 일본이 관광객들로 완전 넘쳐나거든요.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말이 SNS에서 자주 보일 만큼 인기가 과열된 상태였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일본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엄청 많은데 정작 일본에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 왕복 항공편이 줄어들고 자연스레 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었죠. 한 여행 전문가는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거라고 예측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죠. 에이, 뭐 어때?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정도 차이면 한국 경유가 답이지. 게다가 한국에서 하루를 머물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새로운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미니 여행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티켓을 예약할 때도 고민이 많았어요. 이 선택이 정말 괜찮은 걸까?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우연한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여행 경험 중 하나를 만들어줬답니다.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나니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인천공항에 오후 3시쯤 도착해 다음날 아침 일찍 런던행 비행기를 타야 했거든요. 시간표를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에밀리, 넌 도대체 뭘 하려고 이런 결정을 했니?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이동하는 데만 1시간이 걸리고 호텔에 체크인하고 씻고 나면 서울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저녁뿐이었어요. 게다가 혼자 여행하는 여성으로서 낯선 도시의 밤거리를 돌아다닌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마음속에 자꾸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에밀리, 이번이 내 인생 첫 한국 방문이야. 호텔방에서 넷플릭스를 보다 그냥 돌아간다면 얼마나 아쉬울까?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여행자들이 모이는 SNS에 글을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저 곧 한국 가는데요. 하면서 제 상황을 설명했죠. 솔직히 말하면 너 미쳤니? 같은 답변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댓글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서울은 24시간 도시예요. 밤에 더 재미있어요. 혼자 여행하기에 최고예요. 늦은 시간에도 지하철이랑 버스 다 있어요. 명동이나 동대문은 밤에도 사람들로 북적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댓글을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몇몇 분들은 구체적인 야간 관광 코스까지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한국인들도 있었고 한국을 여행해 본 외국인들도 있었는데 다들 입을 모아서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한 여성분의 댓글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3년 동안 살았는데 늦은 밤에도 편의점에 혼자 가고 지하철도 자주 탔어요. 한 번도 무섭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이 댓글을 읽는데 갑자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그래, 한국에서의 이 하룻밤을 최대한 즐겨보자. 명동 중심에 있는 호텔을 예약하고 지하철 노선도도 미리 다운로드했습니다. 자, 이제 왜 한국에서의 하루가 제게 특별했는지 이해하시려면 먼저 일본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처음 일본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정말 좋았어요. 일본은 제 버킷리스트 1순위였거든요. 지금도 일본의 많은 부분을 좋아해요. 특히 물가. 영국과 비교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했어요. 편의점에서 2에서 3파운드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고, 백엔숍에서는 귀엽고 실용적인 물건을 잔뜩 샀죠. 라멘이나 초밥도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습니다. 제가 먹방 유튜버였다면 일본은 아마 천국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관광객이 너무 많았어요. 많다 정도가 아니라 미쳤다 수준이었죠. 아사쿠사 절에 갔을 때는 셀카봉이 사방에 가득했고 절 앞에서 사진 한 장 찍으려면 최소 15분을 기다려야 했어요. 제가 갔던 어느 라멘집은 줄이 거리 끝까지 이어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식당이 한 유튜버의 영상에 나왔다나 뭐라나. 더 실망스러웠던 건 일부 현지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엔 일본인들이 수줍음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지하철에서 외국인이라고 일부러 자리를 피해가는 모습이라든가 식당에서 노 잉글리시 하고 손살에 치면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특히 교토의 한 전통거리에서 겪은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기모노를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할머니가 혀를 차며 일본어로 뭔가를 중얼거렸어요. 말은 몰라도 표정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관광객이야? 짜증나게 하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물론 친절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길을 잃었을 때 친절히 도와주신 영무원이나 메뉴를 설명해주던 식당 직원들도 있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뭐랄까요? 관광객을 그저 돈 쓰고 가는 손님으로 대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일본 여행이 끝날 무렵 솔직히 조금 지쳐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본 것처럼 화려하고 완벽한 모습이 아니었달까요? 그래서 한국행 비행기를 탈 때는 그저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여권에 웰컴 투 코리아 도장이 찍히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피곤해 보이는 제 얼굴을 본 직원분이 환하게 웃으며 웰컴 투 코리아 라고 인사해 주시는데 그 순간 일본에서 쌓였던 스트레스가 조금씩 녹아내리더군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짐을 찾고 나서 이제 이 큰 캐리어를 들고 서울까지 가야 하나 하고 한숨을 쉬는데 바로 앞에 첨단짐 보관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캐리어에 태그를 붙여주면서 카운터 직원이 걱정 마세요.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라고 말해주셨는데 영어 발음도 너무 자연스러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공항철도를 탔는데 여러분, 정말 놀라웠어요. 일본 지하철도 깔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거의 우주선급이었어요. 창문이 완전 투명해서 바깥 풍경이 훤히 보이고 좌석은 넓고 편안했죠. 무엇보다 와이파이 연결이 아주 빠르고 안정적이었어요. 런던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서울 지하철로 갈아탈 때도 순조로웠어요. 지도를 들여다보며 고민하고 있는데 영무원 한 분이 먼저 다가와서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일본에서는 30분을 헤매도 아무도 먼저 다가오지 않았던 터라 그 친절함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명동에 도착했는데 와우,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일본의 밤거리가 조용하고 정적인 분위기였다면 여기는 완전히 살아있는 거리였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음악이 울려 퍼지며 길거리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의 힘찬 목소리가 넘쳤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인상 깊었어요. 다들 활기차고 즐거워 보였어요. 화장품 가게 직원들은 밝은 목소리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길거리 음식 파는 분들은 음식 설명을 해주며 친근하게 말을 건네더군요. 관광객인 저를 불편해하거나 피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명동에서 겪은 첫 번째 감동적인 순간을 들려드릴게요. 구글맵을 들여다보며 식당을 찾고 있는데 한 20대 남성이 다가왔어요. 순간 긴장했지만 그가 영어로 길을 찾으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안심이 됐습니다. 그는 단순히 길만 알려준 게 아니라 한국 음식을 처음 드시나요? 이 근처에 정말 맛있는 떡볶이 집이 있어요. 라며 식당을 추천해주고 직접 그 가게까지 데려다 줬어요. 떡볶이 가게에서의 경험은 지금도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다고 하니 주방장님이 덜 맵게 해주시며 중간중간 괜찮으세요? 많이 안 매워요? 라고 걱정해 주셨죠. 게다가 오뎅 국물까지 서비스로 내주시며 한국의 맛이에요. 라고 말해주시는데 국물보다 그 따뜻한 마음이 더 깊이 와닿았어요. 호떡을 살 때도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어요. 동전을 세고 있었는데 뒤에 계신 할머니께서 괜찮아, 천천히 해라고 말씀하시며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영어가 아니었지만 그 따뜻한 미소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되더라고요. 밤이 깊어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고 안전했어요. 24시간 카페에 들어가 보니 혼자 온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죠. 녹차라떼를 주문했더니 직원분이 하트 모양 라떼아트를 그려주며 웰컴 투 코리아라는 글귀까지 써주셨어요. 기념품 가게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게요? 제가 고른 물건을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시는 것도 모자라 작은 한국 전통 책갈피를 하나 더 넣어주시면서 서비스예요. 라고 하는데 그 순간 제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그 마음 씀씀이가 제게는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순찰 중인 경찰관들, 환한 조명 아래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 곳곳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모든 것이 저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줬어요. 혼자 여행하는 여성에게 이런 경험이 얼마나 특별한지 아시나요? 그리고 모든 순간에서 제가 느낀 건 이게 관광객을 위해 일부러 만들어낸 친절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평소 모습, 진짜 일상 그대로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했어요. 누군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도시와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을 직접 경험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단 하루 만에 바뀔 수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공항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제 SNS에 엄청 긴 글을 썼어요. 원래는 그냥 한국 잠깐 들렀다 갑니다. 그 정도로 끝낼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글은 이렇게 시작했답니다. 인생에서 가장 특별했던 24시간. 처음에는 그저 비행기값 아끼려고 선택한 경유지였는데 지금은 내 버킷리스트 1순위가 된 나라 한국. 솔직히 고백하자면 일본 여행을 준비하면서 무려 6개월을 투자했어요. 완벽한 일정을 짜고 맛집 리스트도 만들었죠. 그런데 단 하루 머문 한국이 더 강렬한 추억을 남기다니 정말 아이러니하더군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미 다음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옆자리 승객이 제 휴대폰 화면을 슬쩍 보시더니 웃으며 물으시더군요. 한국 정말 좋으셨나 봐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 너무 좋아서 마음만은 이미 한국인이에요. 하고 답했어요. 다음 여행을 위한 리스트도 만들었답니다. 부산의 해운대, 제주도의 올레길, 경주의 고궁들, 그리고 한복 체험. 명동에서 한복 입은 여성분들을 봤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다음엔 저도 꼭 입어보고 싶어요. 무엇보다 저는 한국의 카페 문화에 완전히 반했어요.
24시간 문을 여는 카페라니요. 영국에서는 저녁 6시만 돼도 대부분의 카페가 문을 닫아요. 다음엔 이런 카페에서 밤새 책도 읽고 일기도 쓰고 그리고 한국어 공부도 해야겠어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답니다. SNS에 올린 제 글은 엄청난 반응을 얻었어요. 특히 일본 여행을 준비하던 친구들이 일정을 바꿔 한국도 들러야겠다고 하더군요.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에밀리,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추천하는 건 처음 봤어. 이번 경험을 통해 제 여행 스타일도 바뀌었어요. 유명 관광지나 인스타용 사진을 찍는 것보다 현지인들과 교감하며 그 나라의 일상을 경험하는 게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죠? 다음 휴가는 어디로 가게 될지. 그럼 다음엔 진짜 한국 여행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에밀리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